예, 안녕하십니까. 떠돌이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적용 범위 및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하면, 우리가 안전보건대장의 적용 범위는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입니다.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 여기 발주자, 설계자,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설계자는 수급인에게 최초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합니다. 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연계해서 발주자, 설계자,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이래 있습니다. 수급인, 여기에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을 하고, 여기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2, 3, 4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똑같습니다. 위에 유해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확인해야 됩니다. 유해위험 요인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발주자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네 번째,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는 3개월에 1회 이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가 현장에 공사안전보건대장 그 이행 여부를 3개월에 1회씩 실제로 외주를 주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설계자 및 수급인,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의 건설 현장의 안전 우선이지 않습니까? 안전 우선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해서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거 앞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추가 질문 예상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그 안전보건 전문가란 누군가? 여기에 보면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산업기사 5년입니다. 해서 요 사항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기본 계획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안전보건대장 각 단계별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가 출제됐고 25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다른 거와 틀리게 딱 기억이 나질 않는 게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비계를 설치한다든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그림을 보고 뭐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전보건대장은 확실하게 떠올리지 않아서 확실하게 떠올리는 방법을 제가 공부할 때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작성을 하는 거죠.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크게 봐서 저는 트럼프를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를 생각했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안산의 건설공사, 안산지역 경기도 안산의 건설공사 중 이렇게 했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공사하는 카톡을 생각했습니다. 카카오톡. 그래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카카오톡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왜 트럼프를 생각을 했냐면 기본이 안 된 트럼프, 저 머릿속에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을 자기들을 내규를 개정해가지고 유학생들을 쫓아낸다든가 유학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하고 외국인들을 자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힘들게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내규를 개정해서 유학을 오기 힘들게 했다. 요렇게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내규를 개정해서 유학 오기 힘들게 했다. 트럼프가. 그래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은 트럼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안전보건대장도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는 건설공사 중입니다. 안산에는 건설공사 중입니다.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유해위험 요인이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있고 시공 단계에서는 이걸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유기도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유기도 공사를 하니까 아빠가 공사를 하니까 딸내미가 공사하기 힘드니까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해서 기도 유자 똥 위에 이거 뺐습니다. 카톡 보낼 때 기도 이렇게 보내서 카카오톡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안산의 건설공사 중 카카오톡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대장은 여러분들이 개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25년도에 출제가 됐고 이게 암기가 다른 것보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작성을 합니다. 내규를 개정해서 유학생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내규를 개정해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쫓아냈다. 내규를 개정해서 유학하는 학생을 쫓아냈다 해서 이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규, 등, 개, 요 이렇게인데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 공사의 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재반 정보할 때에서 내규를 개정 요 1, 2번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전언해 왔습니다. 내규를 개정해서 유학하는 학생을 쫓아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설치 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 기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 방안에서 여기도 위험성 감소 방안이 나옵니다.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 방안. 건설공사의 설치 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 기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 방안입니다. 네 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죠. 이게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는 거니까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법령상 발주자의 주요 의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규를 개정해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쫓아냈다.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를 생각했습니다. 내규 개정, 유학. 내규를 개정해서 유학하는 학생을 쫓아냈다 해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암기를 했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작성을 해서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산은 건설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안산은 건설 공사 중 이렇게 해왔습니다. 건설 공사 중.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안산은 건설 공사 중 해서 첫 번째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 금액 산출서 해서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기간이 보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그리고 공사금액도 적정해야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해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에서 기금,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건설공사 중, 안산은 건설공사 중, 이렇게 저는 해왔습니다.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유해위험 요인이 있고, 시공단계는 최초로 수급받은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 요인이 감소 방안입니다. 유해위험 요인이 감소 방안 해서 제가 봐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크게 암기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은 건설공사 중입니다. 건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있으며 시공 단계에서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방안을 해야 됩니다. 감소 방안 했고 이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카오톡을 제가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카카오톡 왜 카카오톡을 생각했냐면 저는 요거 4개인데 기도로 외웠습니다.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딸내미가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기도해 드릴게. 기도. 카카오톡을 생각해서 기도로 해왔습니다. 첫 번째 설계안전보건대장 위에서 말씀드린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 위험 요인 감소 방안. 여기 유해 위험 요인 감소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와서 감소 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입니다. 조치, 감소방안,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유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세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 기업기업으로 갑니다.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 계획입니다. 배치 및 이동 계획.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치 및 이동 계획입니다. 요 네 번째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게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이, 합격하고 해야 될 일이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산업재해 예방 지도. 그래서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산업재해 예방 지도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지도를 해서 그 현장이 뭐가 잘 되고 어떤 게 위험성이 있는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조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지도를 하고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의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 내용, 이렇게 해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살펴봤는데 제가 암기하는 거는 그냥 제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뜻 막 떠오르질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1번에는 트럼프를 생각했고 2번에는 두 번째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안산에는 지금도 건설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카카오톡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안전보건대장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암기 방법을 개발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시상 적용 범위 및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3차 문제를 25년도 3차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어디 보니까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위에 우리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각 단계별 포함 사항이 나온 걸로 저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고 어떤 분이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시간에 하질 않고 제가 나중에 3차 문제 집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펴낼 건데 제가 그 책들을 보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때 가서 3번 문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 3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착공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했는지 여부는 착공 후 3개월 1회마다 확인을 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거는 비슷한데 일단은 이 문제가
3차에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편찬한 3차 교재를 사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때 가서 이 문제는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문제. 안전보건 조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보건 조종자도 매우 중요하고 24년, 25년도에도 안전보건 조종자 공부를 확실히 해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6년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보건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 경우 해서 안전보건 조종자니까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두 개 이상의 건설공사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종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A 발주자가 토목과 건축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별도를 발주하다 보니까 토목과 건축이 작업의 시기가 겹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토목과 건축의 작업의 시기가 내가 먼저 하네, 네가 먼저 하네 해서 작업이 겹치는 시기에 작업의 혼재가 있지 않습니까? 혼재가 있을 때 이 안전보건 조종자가 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두 개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두 개 이상의 건설공사 같은 장소에 행해지는 경우 작업 후 혼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종자를 두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금액이 합입니다. 토목이 20억, 건축이 30억, 50억이지 않습니까? 50억 이상이어야 하며 각 건설공사의 금액이 50억 이상이야. 합입니다. 합이 50억 이상이어야 하며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 조종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해서 이 두 개 사항도 중요한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것도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보건 조종자로 선임 또는 지정될 수 있는 자로는 첫 번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7년, 종업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3년,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감리 책임자 해서 7개 사항인데 이 부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최고 중요한 게 안전보건 조종자의 업무입니다. 안전보건 조종자는 뭐를 조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혼재된 작업에서 토목 작업도 있고 건축 작업도 있고 설비 작업이 있는데 작업의 시기가 비슷해서 공동으로 혼재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단은 혼재된 작업을 파악합니다.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작업 파악. 두 번째, 여기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발생이 위험성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재해 예방. 그 다음은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재된, 일단은 첫 번째로 혼재된 작업을 파악합니다.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여기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으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 이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간 작업 내용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 공유 여부를 확인하는. 네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도급인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정보 공유. 정보를 공유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예방 조치가 뭔지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간의 정보 공유. 그래서 정보 공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큰 타이틀 4개의 타이틀로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도 암기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보건 조종자의 업무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조종자의 업무가 저는 26년도 3차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조종자의 업무는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혼재된 작업의 작업을 파악했습니다. 작업을 파악하고 여기는 이제 혼재된 작업을 파악했으니까 혼재된 작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으로 시작을 해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파악했으니까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을 하기 위한 세 번째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조정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종자니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한 시내 안보입니다. 시내 안보. 조정.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시내 안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시내 안보 조정 예방.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작업의 내용 및 안전 보건 조치 등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조종자니까 조정입니다.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내 안보, 작업의 시기, 작업 내용 및 안전 보건 조치 등의 조정입니다. 해서 세 번째가 완료가 됐고 네 번째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팀 각각입니다. 각각 A, B, C, D 도급인이 있다고 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간 작업의 내용에 관한 정보공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공유가 있어야 서로 어떤 작업을 순번을 정해서 혼재된 작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재된 작업이 어떤 건지 누가 먼저 하는 건지 이런 거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 해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안전보건 조종자의 업무는 제가 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보건 조종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임 또는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물어보면 이것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번 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종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각자 느끼는 건 틀리지만 저는 안전보건 조종자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위험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요게 38조 안전조치, 39조가 보건조치 아닙니까? 보건조치, 38선 안전조치.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39조 보건조치에서 38선 지키는 사람도 잘 지켜야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38조 안전조치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암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전기, 기계, 기구가 폭발했다 이거죠. 전기, 기계, 기구가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성, 그 다음에 발이 있기 때문에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 이렇게 외웠거든요. 전기, 기계, 기구가 폭발,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기계, 기구가 폭발했습니다. 전기, 기계, 기구가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요 네 번째는 사실 너무 길다 보니까 암기를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작업방법 분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해서 요거는 제가 다 어떻게 외우는 방법도 발굴하기도 힘들고 너무 많다 보니까 아는 거를 얘기하고 끝에 얘기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기구 폭발해서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에서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입니다.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대한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입니다. 기계, 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 세 번째, 폭발성, 발화성. 폭발이 있어서 발화성으로 갔습니다.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이래서 세 개는 그렇게 해왔고 전기, 기계, 기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했고 네 번째는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에 필요한 조치해서 요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네 가지 사항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3차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건 어떻게 왔냐면 천재 근로자가 천재입니다. 천재 근로자가 추락을 해서 토했는데 물만 나왔습니다. 추락을 해서 천재 근로자가 추락을 해서 토를 했는데 물만 나오더라 해서 토물, 천재 근로자가 추락해서 토했는데 물만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재 근로자가 추락했는데 토를 했는데 물만 나왔다. 그래서 토물, 천재 근로자 추락해서 토물, 토를 했는데 물만 나왔다 해서 안전조치해야 하는 장소는 이렇게 생각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안전조치, 우리 38조 안전조치 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24년도에도 안 나왔고 25년도에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26년도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1강에서 9강까지는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유튜브 자료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남기지 않아도 저희가 자동으로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1강에서 9강까지 자료를 보내드리고 20강이 끝나면
1강에서 20강까지 자료를 모든 분들에게 책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